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1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진만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항상 일부 때는 이제 지난주 경기들에 대한 이 분석 그리고 이제 뭐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곤 했었는데 이번 일부에서는 이 트레이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이 트레이드 세 건, 이 세 건에 대한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어떤 트레이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상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일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승부 예측에 대한 이벤트였는데 총 5분이 4경기 결과를 모두 맞춰주셨어요. 이진만 위원이 3경기, 제가 2경기를 맞췄는데 4경기를 다 맞추신 분이 5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5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을 이제 골라야 돼서 점수를 하나라도 맞추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쭉 보니까 스코어를 정확하게 맞춘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사실 스코어를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맞춘 분이 있으면 그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셔서 이 5분 중에 어떤 분을 드려야 되나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정성껏 이 경기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해주신 분이 2분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형리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조금 더 이제 실제 경기 결과랑은 더 가까운 그런 경기 내용을 예측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우형리님께 상품을 드리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있을 이벤트에 대한 이제 발표를 또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번 주 이제 이벤트는 경기 결과 예측이 아니라 내가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이 미식 축구만의 매력,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선정을 해서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만 위원이 생각하는 이 미식 축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를 여쭤보려면 저도 이제 사실 먼저 내가 왜 미식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나라는 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운동 종목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 운동 능력을 하나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빠른 스피드, 강한 파워, 급격한 방향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운동 능력들이 하나의 스포츠에 결집된 운동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스피드냐면 풋볼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실 이제 트랙스타 출신들도 많거든요. 네. 그 정도로 스피드가 많고 진짜 그냥 뭐 짧은 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100야드, 그러니까 거의 그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만 빠른 선수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워도 좋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파워까지 좋은 선수들이 스피드까지 그렇게 좋다. 그리고 네. 그런 선수들이 움직임도 정말 엄청나게 민첩하고 방향 전환 능력도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운동 선수들이 보여주는 운동 능력을 여러 가지 다 결집해서 네. 하나의 종목에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한 가지 또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어떤 남성미, 수컷다움이 느껴지는 종목이다. 복싱이나 격투기 같은 종목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네. 이 미국에서 풋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법화된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legalized violen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서는 물론 이제 신사에 주먹질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태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격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멀리서 들어도 소리가 들을 정도로 히트를 하면 소리가 꽝 들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중계 보다 보면 그 소리도 막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쨌든 박진감 넘친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코치들이 감독들이 이제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게 이 필드에서 남김없이 다 쏟고 쓰러져라. 근데 그 정도로 그 파워가 뛰어나고 스피드가 뛰어난 운동 선수들이 그 필드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 그런 남성미가 수컷다움이 있는 선수들이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멋지다라는 거고 남성적으로 상당히 매력을 느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의상이나 장비들이 상당히 좀 남성적이다. 되게 멋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무식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식 축구는 절대 무식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어떤 다른 종목보다도 정말 지능 싸움, 두뇌 싸움이 정말 치열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식 축구만큼
복잡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규칙도 많고 복잡하고 세세한 규칙들이 많은 종목이 없다. 음.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감독들의 수싸움이나 두뇌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 그래서 다른 종목 중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경기장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전쟁판을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수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체스나 장기 같은 거를 필드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경기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남성 미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폭력성만이 네. 아니라 이런 지능 싸움까지 하는 매력적인 종목이고 세 번째로는 희소성입니다. 뭐든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 비싼 것들은 네. 다 희소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미식축구 정말 1년에 몇 경기 안 합니다. 그렇죠. 야구의 네. 1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경기 놓치면 2주를 굶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내가 이날 약속을 잡으면 그래서 이 경기를 못 보면 2주를 기다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값진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 세 가지 이유에서 미식축구의 매력을 좀 말씀드리고 네, 맞아요. 싶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게 일요일 저녁에 약속을 잘 안 잡게 돼요. 봐야 되죠. 네, 경기 봐야 되니까. 왜냐면 일요일 저녁에 자야 이제 넘어가는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요일에 약속 안 잡고 낮에 계속 자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뭐 미국 분들 당연히 그러시지만 풋볼에 정말 미쳐서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은 칼리지 풋볼 보고 일요일 날은 프로풋볼 보고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사실 계속 풋볼만 보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게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렇죠. 쭉 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먼데이나잇 풋볼까지 일주일에 반 이상을 아, 너무 좋다. 풋볼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먼데이나잇 풋볼이 진짜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먼데이나잇 풋볼이 우리로 치면 월요병을 해결해주는 정말 큰 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정말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고 힘든데 왜 월요일 직장인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월요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 월요병을 미국에서는 먼데이나잇 풋볼로 다스립니다. 특히나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야구를 이제 시즌 중에 내내 그렇죠. 하니까 나머지 6일은 야구가 있는데 월요일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출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허전하죠. 예,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야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허전해요.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게 미식축구가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 큰 요소를 자리 잡고 있다. 네.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저녁까지. 아, 이거 풋볼. 아, 씨. 그래서 사실은 그 너무 부럽다. 미식축구가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 아직 총각이라 잘 모릅니다. 계속 주말마다 풋볼만 보고 외출은 언제 하고 여행은 언제 하고 네. 풋볼 봐야 되니까. 지금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지만 위원은 이제 기혼자시기 때문에 이 All About NFL을 찍으면서 계속 이제 매주 새벽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게 형수님과 사이가 괜찮으신지? 제 방송 가끔씩 재밌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애들이 또 이렇게 또 좋아해요. 아, 아빠가 나오니까 그냥. 아, 뭐 풋볼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네. 근데 아빠가 나오니까. 아빠가 나오니까. 네. 우리 아빠는 유튜브도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것보다도. 신세대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죠. 이제 우리 팬분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저희 애들하고도 이제 소통하는 그런 뭐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네. 미식축구를 통해서.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값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지만 위원이랑 이렇게 풋볼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정말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 저의 사생활에서 시간을 빼서 이걸 하는 거지만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힘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진짜 김민준 아나운서 만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수다 그렇죠. 떤다. 이게 네. 너무 행복한 거죠.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 풋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실 야구 같은 것만 해도 주변에 가서 야 어제 경기 봤냐? 이러지만 풋볼은 할 사람이 많지 없어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면 네. 혼자서 그냥 막 좋아하고 네. 아니, 혼자 화내고 막 아, 이런 맞아요. 네.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풋볼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행복하죠.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다들 아마 그 풋볼 좋아하시는 네, 분들 비슷한 비슷하실 겁니다. 이유일 네. 것 같은데 저는 왜 처음에 풋볼에 빠지게 됐냐면 사실 이거 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풋볼 중계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롤에 대한 숙지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아, 진짜로 왜냐면 영화도 액션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격투기, 뭐 UFC 이런 거 너무 그렇죠.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이제 그렇죠. 합법화된 폭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정확한 게 사실 제가 폭력을 좋아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창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뭐 액션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UFC를 본다든지. 근데 일을 하면서 이 NFL이라는 이 리그, 이 미식 축구라는 종목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 매력에 정말 푹 빠졌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폭력성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워낙 그 정도로 이제 과격하고 남자답다. 남성적이고 신체적으로 어쨌든 그 체력 소모가 많은 종목이고 뭐 부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실제로 풋볼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실제로 쓰는 표현이 뭐 어떤 동료애 이런 거보다는 전우애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과격하고 음.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 네. 30 넘어서 어떤 종목을 처음 보고 이 종목을 좋아할 수 있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 NFL이라는 이 리그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랬던 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다른 종목들도 다 좋아하시지만 네. 비교적 늦게 접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식축구가 제일 좋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이제 아스날이면 현사랑은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다. 아, 와이프군요. 네. 와이프고 그 아스날은 첫사랑이고. 아, 첫사랑.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네. 그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그 하루에 한 주의 기분이 그 정말 왔다 갔다 정말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카우보이스 한번 지면 이게 야구면 또 모르겠어요. 야구면 다음 날 이기면 되니까. 근데 한 번 지고 2연패하고 3연패하고 이러면요. 정말 일상생활이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스한테 졌었었나요? 그때가? 뉴욕 제스한테 졌죠.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계속 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어요. 삼천포가 좀 이렇게 오늘 네.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자신이 생각하는 미식 축구의 매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퍼스트 앤 11 일부 영상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이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한은 이제 10월 30일 수요일까지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지난번과 똑같이 이제 에버슨 월스님이 후원해주시는 이 헤지스의 티셔츠 이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에버슨 월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상 트레이드 시나리오. 그 전에 일단 있었던 트레이드 3건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있었던 트레이드가 마커스 피터스, 이 LA 램스에 있다가 이제 볼티모어로 옮겨갔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이 제일런 램지가 결국은 이 LA 램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금 이 화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 게리언 컨리 선수가 오클랜드에서 휴스턴으로 이제 이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 세 선수가 다 코너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 어떤 트렌드가 말해준 게 뭐냐면 갈수록 풋볼이 패싱 리그다. 그래서 정말 패스 공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쿼터백과 리시버도 중요하지만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비수를 갖춘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방송 중에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세컨더리가 약한 팀들이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은 이런 점이 되게 약점으로 크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영입했던 팀들을 좀 보시면 제일런 램스가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피터스 볼티모어가 영입했고, 네. 그다음에 게리언 컨리 휴스턴이 영입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옮겨간 팀들을 보면 다 기본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들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마커스 피터스는 가가지고 큰 거 하나 해줬어요. 가자마자 픽식스 하나 해줬죠. 네. 그러면서 볼티모어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역전하는 픽식스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선수가 그 옮겨간 팀에 그 약한 세컨더리를 강화해줄 걸, 최소한 보완해줄 걸로 지금 기대를 받고 간 거고.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다 임팩트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뭐 마커스 피터스도 그렇고 램지도 그렇고 컨리도 그렇고 다 1라운드에 뽑혔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대학 때부터 잘했었고 프로에 와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위상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팀을 옮겼다라는 거는 그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이 네. 그만큼 이제 플레이오프 런을 준비하면서 세컨더리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걸 좀 그리고 이제 패싱 리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게 증명해주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3건의 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트레이드가 일어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사실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이제 네. 아직 잘 몰라서 이진만 해설위원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 트레이드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10월 29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10월 29일 동부 시간 기준 4시인데요. 오후 네. 4시인데 미식 축구는 제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처럼 야구나 농구처럼 트레이드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10월 29일이라고 이제 데드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그 주차로 치면 8주차와 9주차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12년부터 8주차와 9주차 사이로 데드라인이 좀 늦춰졌고요. 원래는 2012년 전까지는 6주차까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뒀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트레이드가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시즌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나려면 포기하는 팀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4구, 8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도 항상 보면 바이어 셀러 구분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쯤 되면. 근데 풋볼은 6주 차라 그러면 아직 시즌의 3분의 2 이상이 남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3분의 2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사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설정돼서 바이어 셀러가 아직은 정해지기 좀 정착되기 전이었다. 네. 왜냐면 야구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하면 7월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3 정도의 경기가 치러진 이후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그렇죠. 있잖아요. NBA도 그렇고 이제 NHL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시즌 어쨌든 그래도 후반부에 좀 네. 해놨는데 NFL은 좀 앞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음.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탱킹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드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 일어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에 그 조금 더 페넌트 레이스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흥미 요소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트레이드가 좀 더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2주 정도 늦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2012년 전까지는 NFL 트레이드가 정말 적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좀 늦춘 다음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다른 종목이 없는 물론 다른 종목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셀러리 캡입니다. 그리고 특히 NFL이 가지고 있는 셀러리 캡이 농구 같이 이제 뭐 일부 셀러리 캡이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과 차이가 뭐냐면 NBA는 소위 말해서 이제 소프트 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완전히 가둬놓는 게 아니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다. 네.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100이라고 그래도 이거를 조금 돌아가거나 회피해서 120까지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야구도 그렇잖아요. 예외 규정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야구는 이제 셀러리 캡이 없고 아예 야구는 아예 셀러리 캡이 없고 사치세 개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럭셔리 네. 텍스는 있는데 어쨌든 팀 연봉 제한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려고 그렇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풋볼은 진짜 딱 좀 이런 말이 좀 얄짤없이 네. 셀러리 캡이 딱 정해져 있는 소위 말하는 하드 캡이거든요. 팀들이 그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상대 팀과 내가 주고받는 선수가 셀러리 캡 안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데려오려고 그래도 이 선수가 좀 비싸. 그럼 우리 팀 안에 셀러리 캡 조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고 NFL에서 예외 조항 같은 게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두리가 있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기본 연봉에서 그 선수들이 그 사이닝 보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닝 보너스를 그 5분의 1로 나눠서 나눠서 셀러리 캡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에 많이 편법적으로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에게 연봉을 많이 주고 싶은데 셀러리 캡에 한계가 있으니까 베이스 셀러리를 쭉 낮춰놓고 네. 그 사이닝 보너스를 많이 주거든요. 어. 근데 사이닝 보너스는 5분의 1까지 나눠서 그러니까 5년에 나눠서 걸쳐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편법들을 쓰고 있는 게 그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NFL 셀러리 캡 체제 하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그 편법인데 만약에 선수를 트레이드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선수를 방출할 때와 똑같은데 그 잔여 기간에 남아 있는 그 사이닝 보너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 셀러리 캡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팀한테는 트레이드하는 팀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많이 그 사이닝 보너스 프로레이션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선수를 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한 땡겨줘야 번에 되니까. 들어야지니까 그게 이제 셀러리 캡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상 셀러리 캡에 그런 걸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소위 이제 빅딜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셀러리 캡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어나는 트레이드를 보면 뭐 야구나 농구나처럼 이렇게 선수 대 선수 트레이드가 정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리 캡에 두 선수를 서로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어나는 게 지명권. 그렇죠. 드래프트 픽하고 트레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요인입니다. 드래프트 픽을 이제 주고 받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NFL이 야구랑 비교하면 드래프트 픽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야구는 뭐 10몇 라운드까지 드래프트를 하지만 20몇 라운드까지 그렇죠. 넣었죠. 네. 근데 풋볼은 딱 7라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 픽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내년도 그 후년도 이렇게 가면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 드래프트 네. 픽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드래프트 픽의 가치 희소성과 가치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딜이 잘 안 된다.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NFL 항상 이제 not for lo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의 생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선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러닝백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미 30살 가까이 됐어. 그러면은 이미 거의 전성기를 지날 때고 아니면 트레이드 했는데 부상 때문에 갑자기 뭐 이러면은 되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데려올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선수의 자녀 선수 생명이 다른 종목보다 짧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문제도 있지만 트레이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퍼스널을 운영하는 제너럴 매니저 입장에서도 본인 성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NFL은 다른 종목들 대비 트레이드가 적습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오늘 지금 이번 코너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재미로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오니까 네. 어떤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가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이 시나리오대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만큼 트레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재미로 한번 해보자. 네. 하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댈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니까 댈러스의 어떤 트레이드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하나만 더 먼저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머상에 떠도는 이름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좀 빅네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게 되지만 뭐 신시내티 와이드 AJ 그린. 네. 그린 심지어 오델 베컴도 요즘은 거론이 되고 있고 미네소타의 스테판 딕스 이런 네. 선수도 있고 딕스는 약간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좋아졌어요. 수그러졌지만 어제 네. 그런 루머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의 코너백 패트릭 피터슨.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실제로 트레이드가 된 경우들 보면 다 코너백이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선수들 외에도 루머에도 보면 이제 패트릭 피터슨이 또 오른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이제 저는 이 선수는 정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워싱턴의 오펜시브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 지금 계속 홀드아웃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덴버의 본 밀러, 애리조나의 챈들러 존스 같은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 그리고 번 밀러 이제 라인베커죠. 물론 네. 챈들러 존스 그다음에 이제 뉴욕 제츠의 레너드 윌리엄스. 그다음에 제일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캠 뉴턴도 트레이드 루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거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은 실제로 루머가 이게 그 뭐 팀 내에서 오가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화제성 던져보는 거죠. 그렇죠. 네. 화제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목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캠 뉴턴이 트레이드 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라. 네. 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트레이드하면 어떡하죠?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스 트레이드설이 막 나오거든요. 베어스로. 그 약간 시카고 베어스 팬분들이 한숨이 엄청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번 주에 경기하는데도 트루비스키, 마홈스, 왓슨 이렇게 세 명을 딱 비교를 해놓는데 보는데 저는 사실 세 팀 다 팬이 아니잖아요. 보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 아쉬움이 있을 네. 텐데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화려한 선수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이런 빅네임 플레이어들의 트레이드는 사실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가상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렇게 화려한 선수들 일부 몇 개 뒤에 넣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앞에서 좀 더 현실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스 네. 그다음에 김민준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페이트리어츠 저희는 와이드 리시브 아니면 타이트엔드예요. 타이트엔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거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우보이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마침 어제는 또 이제 디마커스 로런스가 또 이제 색을 해줘서 또 약간 좀 한시름 돋긴 했지만
디펜시브 라인이 이제 뭐 사실 패스러시가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네. 지금 한 6, 7경기 치르는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 플레이어 디마커스 로렌스도 뭐 어제 경기 전까지는 세기 2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했고, 근데 또 무슨 이슈가 있냐면 디펜시브 엔드 타이론 크로포드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펜시브 엔드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루머가 덴버의 본 밀러 이런 루머가 나오는데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우보이스는 4-3 시스템이거든요. 네. 본 밀러는 3-4 아웃사이드 라인백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이 안 맞고요. 음. 카우보이스 또 하나 기조는 비싼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이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로 팀 빌딩을 하기 때문에 그 본 밀러 영입은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시스템에도 안 맞고. 그 대신 저는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냐면 뉴잉글랜드의 마이클 베넷입니다. 아,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이클 베넷이 최근에 보면 이제 뉴잉글랜드가 아웃사이드 라인백커 제이미 콜린스, 그다음에 카일 벤 노이가 패스러시를 상당히 잘해줘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뉴잉글랜드가 기본적으로 3-4 시스템 중심으로 좀 이렇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베넷은 4-3 디펜시브 엔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약간 안 맞기도 그리고 하고. 경기를 많이 안 뛰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풀 경기 중에 스냅할 이게 이제 상대가 스냅할 때 이제 몇 번 올라오냐를 세 보면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3-4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들이 더 색을 패스러시 잘하고 하니까 기본 이제 베이스를 이제 3-4로 자꾸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3 디펜시브 엔드인 마이클 베넷이 그 용도가 자꾸 떨어진다. 음. 그리고 그런 어떤 불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이제 출장 정지를 당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팀에서 약간 이제 좀 조금씩 불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칸다 포레버 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베넷에 대한 페이트리어츠와 카우보이스의 니즈가 맞는다. 그래서 카우보이스가 내년도 4라운드 드래프트 픽과 마이클 베넷을 트레이드한다. 뉴잉글랜드와 이런 4라운드? 이런 걸 한번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베넷이 4-3 시스템에 잘 맞기 때문에 네. 카우보이스에 오면 뉴잉글랜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해피하게 활용도도 높을 거라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마커스 로렌스, 로버트 퀸 같은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로테이션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마이클 베넷까지 와서 이 세 명이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도렌스 암스트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 로테이션이 되면 패스러시가 정말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페이트리어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페이트리어스 무슨 니즈가 있냐면 페이트리어스는 리시버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시버는 근데 제 생각에는 리시버가 급한 게 아니라 지금 급한 건 타이트엔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조시 고든이라든지 곧 돌아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필립 도르셋이 오늘 경기 돌아왔으니까. 필립 도르셋 돌아왔고 이제 뭐 자시 고든도 뭐 이렇게 곧 돌아오겠지만 네, 그리고 은킬 해리가 지금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와이드 리시버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타이트엔드 쪽이더라고요. 당초에 페이트리어스가 앤토니오 브라운을 영입했던 이유가 딥스렛 그런 어떤 요소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배팅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성격의 선수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누구 있냐면 덴버 브론코스의 이메뉴얼 샌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메뉴얼 샌더스가 이 선수도 똑같이 그 앤토니오 브라운처럼 피츠버그 출신이었고요. 네. 피츠버그에서 뛰다가 이제 덴버로 갔는데 이 선수의 특징도 그 앤토니오 브라운처럼 덩치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그런 어떤 딥스레트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나이가 좀 있어서 지금 덴버에서 이제 코틀랜드 서튼, 데이션 해밀턴 체제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페이트리어스가 카우보이스한테서 받은 4th 라운드 드래프트 픽으로 덴버한테 이메뉴얼 샌더스를 데려온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마이클 베넷으로 이제 이메뉴얼 그렇죠, 샌더스를 이제 데려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개념이죠. 네, 흥미롭네요. 사실 베넷을 썩혀두는 것보다는 리시버를 한 명 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일리는 있는 얘기 같은데 이번 주에 이 타이트엔드 두 명이 모두 못 나왔잖아요. 그쵸, 오늘 그쵸. 경기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엔드에 대한 어떤 니즈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롱크의 부재 굉장히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타이드엔드도 한 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선수도 한 명 그럼 고려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는 정말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게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사실 지금 홀드아웃을 하고 있는데 홀드아웃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연봉을 더 달라고 이렇게 홀드아웃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팀에게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마음 돌아서면 이거 못 돌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거죠. 이제 팀이 이 선수의 부상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서 뇌부상이거든요. 그것도 그 부상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서 팀의 어떤 그런 나태함, 그리고 진실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마상을 입었어요. 마상.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되게 강조해서 쓰시잖아요. 네. 되게 옛날 사람 같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난 팀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 근데 이게 뭐 멜빈 고든이라든지 예전에 뭐 이즈키엘 엘리엇처럼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건강과 팀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게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좀 되돌리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레드스킨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지금 달래고 뭐 얼레고 달래고서 데려오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프트 태클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레프트 태클에서 좋은 선수들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트 윌리엄스 같은 프로볼급의 선수를 딴 데 방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자꾸 이제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브라운스가 자꾸 이제 그 베이커 메이필드 블라인드사이드 보호를 위해서 레드스킨스한테 계속 이제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거든요. 레드스킨스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레드스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프트 태클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드래프트 픽 하나 돌려받고 이걸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트레이드를 함에 있어서 레프트 태클을 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트렌트 윌리엄스를 데려가는 대신 대체할 레프트 태클을 하나 얹어주고 드래프트 픽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래프트 픽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쭉 둘러보니까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지금 레프트 태클 라일리 리프 선수가 이 선수는 괜찮은 선수예요. 2012년도 1라운드 픽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올해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차피 두 선수 다 지금 다 출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윌리엄스만큼은 아니지만 이 라일리 리프도 1라운드 출신이고 꽤 괜찮은 선수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라일리 리프가 안 나오니까 자꾸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태클 포지션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생각했던 정상적인 최고급의 라인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인이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포지션 선수 자꾸 돌렸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죠.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컬크 커즌스가 잘하면 지금 사실 구멍이 별로 없거든요. 네. 패스ing 게임까지 잘 되면. 그런데 그러면 컬크 커즌스한테 좋은 블라인드 사이드 프로텍터를 주자. 그럼 미네소타로서 정말 지금 좋은 팀이 구성이 될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트렌트 윌리엄스를 데려오고 지금 어차피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라일리 리프를 얹어주면서 2020년 3라운드 픽을 주자. 그래서 이 드래프트 픽과 1라운드 출신의 그 레프트 태클을 주고 그 올해 전력이 좋으니 태클 도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런 의미죠. 트렌트 윌리엄스를 데려와서 한번 잘 어쨌든 부상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한번 컬크 커즌스의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 프로텍터를 쓰면서 한번 올해 도전해보자. 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뭐 루머가 또 있긴 한데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이미 사실 트레이드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계속 트레이드 루머가 도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러닝백 캐니언 드레이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전통적인 어떤 그 파워백이라든지 3다운 백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쓰려고 지금 억지로 지금 마이애미가 껴맞추고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사실 알라바마 대학교 출신이고 거기서 보통 이제 뛸 때 이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보다는 약간 스위스 아미 나이프 비슷하게 썼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비교하자고 그러면 저는 이 선수가 시카고에 있는 타릭 코hen하고 비슷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이애미에서는 이 선수를 그냥 주전 러닝백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기도 하고 네. 마이애미는 어쨌든 이 선수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도 팔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수를 그러면은 판다 그러면 어디다 팔 수 있을 거냐.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데 저는 그 보니까 나오는 상대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는 분명히 매력은 있다. 특히 이 선수는 이제 25살이거든요. 25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두얼 스렛 러닝백이고 나름 마이애미에서 지금 이렇게 주축 선수 중에 한 명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선수를 쓸만한 팀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전 누굴 생각했냐면 멀리 가지 않고 같은 지구에서 버팔로 빌스. 왜냐면 버팔로 빌스가 지금 보시면 올해 성적이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수비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격은 취약해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자시 알렌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쿼터백이 좀 어리고 좀 불안정한 팀에는 러닝 공격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버펄로가 프랭크 고어라는 좋은 러닝백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와 같이 이제 원투 펀치를 해줄 만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사실 버펄로가 올해 이제 드래프트했던 신인 선수 중에 데빈 싱글테리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지금 아직 그만큼 역할을 잘 못 해주거든요. 그 올해 어차피 성적이 좋고 지금 뉴잉글랜드한테 한번 도전해볼 만한 네. 모처럼 한번 뉴잉글랜드한테 맞짱 뜰 만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버펄로도 올해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사실 질러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 그냥 시즌 전에 러닝백 하나를 방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데려온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빈 싱글테리라는 러닝백을 드래프트했는데 아직은 기대만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왜 내 보냈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르션 맥코이 르션 말씀하신 거잖아요. 맥코이. 근데 맥코이는 사실 이제 지금 버플로에서 몇 년 뛰면 사실 나이도 좀 있고 이게 고어도 나이가 많고 네. 뭐 맥코이도 나이가 많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시스템과 감독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빈 싱글테리를 드래프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올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프랭크 고어에게 그 러닝메이트를 안겨주자. 지금 성적이면 사실 달려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작년에 베어스가 했던 조던 하워드와 타릭 코언 그런 콤비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러닝 공격이 잘 되고 그럼 자시 앨런도 좀 더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강한 수비와 공격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만하죠. 그래서 돌핀스에게 내년도 4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주고 캐년 드레이크를 데려오자.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썩 흥미가 있는 그런. 네,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화려한 이름, 빅네임 플레이어의 트레이드는 아주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네. 현실성 있는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싸지 않은 트레이드를 몇 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제 흥미를 좀 가져보실 만한 내용을 뒤로 갈수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트레이드 10개를 준비했거든요. 나름 고심 많이 했는데 네. 다섯 번째로는 사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세트입니다.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세컨더리가 상당히 취약해요. 네. 그래서 이 팀에는 지금 세컨더리가 취약하기도 하지만 리더십도 좀 부재하다. 그래서 지금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베테랑 코너백을 영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제일런 램시가 램스로 갔지만 이글스가 노린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놓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이름에 버금가는 그 정도 어쨌든 지금 이름값에 그 코너백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패트릭 피터슨. 피터슨이 지금까지 사실 이번 주 한 경기 뛰었어요. 그 전에 이제 서스펜션을 못 나오다가 한 경기 뛰었는데 어차피 그러면 그동안 많이 안 뛰었고 나이도 이제 30살 가까이 됐기 때문에 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시스템이 안 맞지 않을까. 반면에 이글스는 윈 나우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베테랑 쿼터백을 한번 이렇게 영입해보면 어떨까. 코너백 한번 영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2020년 2라운드 픽, 그다음에 2021년도 3라운드 픽, 이 두 개를 엮어서 애리조나한테 주고 패트릭 피터슨을 데려오자. 패트릭 피터슨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덴버 브론코스에 있는 크리스 해리스입니다. 크리스 해리스를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내년도 2라운드 픽, 그 내후년도 3라운드 픽 두 개의 픽을 묶어서 크리스 해리스를 데려오자. 2라운드 픽과 3라운드 픽을 묶어서 데려올 만큼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선수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해요. 저는 사실 1라운드 픽 안 주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 해리스나 패트릭 피터스는 프로볼급이고 좋은 선수들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엮어서 줄 만큼의 어떤 드래프트 픽 두 개 정도? 네,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어떤 이제 덴버나 애리조나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선수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팀들은 아니지만 이글스는 사실 지금 뭐 몇 개의 물론 이제 지금 올해 사실 좀 제가 굉장히 지금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 픽을 이제 주기를 원하는 게 어느 정도 팬심이 깔려 있지 않나. 왜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래프트 픽 버려라? 미래를 없애라.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글스가 사실 약점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비에서는 세컨더리, 그다음에 공격에서는 지금 딥스레트인
디션 잭슨이 계속 부상으로 음.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이 좀 나이가 들어간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카슨 웬츠도 이제 약점 중에 음. 하나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상을 당한 이후에 정말 좋았을 때의 모습은 지금 뭐안 보이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따 뭐 카우보이스 이글스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웬츠도 진짜 사실 최근에 보면 200야드 패싱하는 것도 상당히 좀 버거워 보이고, 하여튼 저희가 알던 2017년도 MVP 후보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글스가 그래서 세컨더리가 취약이기 때문에 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7번, 8번 두 가지는 캔사스시티 칩스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칩스가 취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시 코너백.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피터슨이라든지 크리스 해리스도 가능하겠지만 전 이걸 이글스에 줬기 때문에 또 한 명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수가 누구 있냐면 펠콘스의 데스먼트 트루파트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칩스도 이 세컨더리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라운드 픽을 주고 올 시즌 물 건너간 펠콘스한테서 괜찮은 코너백 네. 데스먼트 트루파트를 내년도 2라운드 픽 하나 주고 데려오자. 사실 저는 이제 칩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에릭 베리 선수는 요즘 뭐 하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에릭 베리는 어쨌든 그 암을 극복했지만 그 후에 이제 조금 이제 선수가 이제 근데 나이가 아킬레스 들어가는 부상 그것도 입어서 있었고. 이제 뭐 길게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팀들이 좀 많이 꺼려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에릭 베리 카우보이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카우보이스가 지난 2년 동안 보면 아시겠지만 얼 토마스 쫓아다녔었잖아요. 근데 결국 저기 시옥스한테 가운데 손가락 날리고 볼티모어 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카우보이스는 계속 얼 토마스를 쫓아다녔는데 저는 사실은 얼 토마스보다는 에릭 베리를 원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량으로 봤을 때는 얼 토마스가 더 좋죠. 임팩트가 더 있겠죠. 근데 얼 토마스는 너무 비싸고 얼 토마스도 사실 좀 부상을 당했었고. 네. 근데 에릭 베리는 뭐가 있냐면 에릭 베리는 기량이 이제 어느 정도 쇠퇴했고 부상도 있고 하지만 그 선수가 라커룸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전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카우보이스가 세컨더리 선수들이 상당히 젊어요.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래프트한 선수들이라 상당히 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진짜 경기가 중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카우보이스 경기 보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실 텐데 패스 인터피어런스가 후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사실은 그리고 반칙이 나왔을 때 줄반칙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경험이 없고 어린 선수들이 사실 그 안에 어떤 형님 같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카우보이스 그 바이런 존스 빼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다 1, 2년 사이에 이렇게 드래프트된 선수들이거든요. 네. 되게 어리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그러면은 되게 이제 어쨌든 중요한 상황에서 긴장되는 순간에 네. 누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근데 에릭 베리가 세컨드리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카우보이스가 볼 때는 에릭 베리도 좀 비싸다. 나이도 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 카우보이스의 세컨더리에 이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올오버웃 NFL은 이진만 해설위원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정신적 지주. 왜 그러세요? 칩스 걸 하나를 더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또 갑자기 쑥스러움에 빨리 넘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칩스 이제 8번째로 칩스를 또 하나 생각해봤는데 칩스는 사실 세컨더리도 약하지만 더 약한 거는 런 디펜스입니다. 네. 근데 런 디펜스가 약한 이유가 라인베커들이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디펜시브 태클이 최근에 계속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크리스 존스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계속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라인에서 가운데가 뚫려버리니까 사실 라인베커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장 1선에서의 디펜시브 라인에서의 디펜시브 태클이 되게 부상이 많고 취약하다 보니까 런 디펜스가 뻥뻥 뚫린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칩스가 이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적이 안 좋은 팀에서 괜찮은 선수 데려올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벵걸스의 디펜시브 태클 지노 애킨스. 근데 지노 애킨스라고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조금 부진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리그 정상급의 디펜시브 태클이고 제가 볼 때는 올 프로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한 어쨌든 벵걸스 디펜시브 라인의 핵심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벵걸스 올해 뭐 어디 갈 거 아니잖아요. 어림도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애킨스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 픽 받아서 이제 미래를 위한 뭐 리빌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킨스한테 저는 이제 그래서 내년도 2라운드 픽
21년도 3라운드 픽 2개를 엮어서 벵걸스한테 주고 지노 애킨스를 데려오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2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이제 두 팀 다 사실 이제 같은 니즈인데 먼저 하나는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근데 패커스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와이드 리시버가 필요해요. 아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경기 놓고 봤을 땐 필요 없어요. 1도 필요 없어요. 한 경기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그린베이의 특성을 보면 지금 다반테 아담스 외에는 베테랑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도 없지만 에런 로저스하고 손발이 잘 맞는 리시버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저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게 이번 주에 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반테 애덤스 선수가 빠졌을 때 아마도 그린베이 팬분들이 원하시는 건 애덤스가 빠진 이 순간에 가장 이 브라이트사이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밝은 쪽을 보았을 때 손발이 맞는 이 리시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평하게 이게 패스가 뿌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번 주 경기에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 경기고 그다음에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더 이제 위로 갈수록 더 잘하는 팀들하고 붙을 거다. 그러면 사실은 팀이 계속 전력 보강을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때쯤 되면 애덤스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애덤스가 돌아와서 저 이제 아담스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근데 일단 아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원투 리시버 펀치가 다른 팀하고 비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가서 지금 수비는 괜찮으니까 네. 진짜 뭐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가고 대권에 도전해본다 이러려면 계속 전력을 보강해 가야 된다. 근데 지금 그린베이의 취약점이 뭐다? 리시버인 것 같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해보자 그러면 다반테 아담스가 있으니까 네. 넘버 1까지는 필요 없고 넘버 2 정도의 괜찮은 리시버를 데려오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누구냐면 역시 올 시즌 포기해야 될 애틀란타 펠컨스의 모하메드 사누를 데려오자. 사누. 모하메드 사누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사누 정도면 괜찮은 넘버 2 리시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누가 지금 애틀란타를 보면 넘버 1 리시버 너무 확실하게 훌리오 존스가 있고요. 네.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잘 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프로로 입단한 켈빈 리들리가 이제 넘버 2 리시버 역할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알라바마 출신의 리시버들 훌리오 존스와 켈빈 리들리 체제로 이제 팀도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사누가 조금 약간 이제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과감히 트레이드하자. 그래서 지금 성적도 안 좋으니.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3라운드 픽과 그 모하메드 사누를 트레이드하자라고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가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뭐냐면 그린베이가 이제 과거부터 쭉 이렇게 어쨌든 공격에서 많이 써왔던 트렌드를 보면 타이드엔드를 상당히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90년대부터 쭉 해서 쭉 오면 타이드엔드가 사실 공격에 상당히 큰 그 포션을 차지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뭐 제렛 쿡이라든지 이런 타이드엔드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사실 지미 그램은 좀 실망스러워요. 타이드엔드 포지션의 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미 그램 말고 조금 싼 값에 내려올 수 있는 베테랑 타이드엔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생각해본 선수가 누구냐면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타이드엔드 버넌 데이비스입니다. 근데 버넌 데이비스가 지금 나이가 35살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많긴 하고 네. 뇌진탕 컨커션 뇌진탕으로 지금 이제 뭐 출전을 못 하고 있긴 한데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이 선수가 아직도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고 네. 뭐 경기 중에 보시면 이 선수가 아직도 막 이렇게 공을 잡고 뛰다가 상대 코너백을 점프해서 넘어가 막 이래요. 뭐 이렇게 그 허들 넘듯이 네. 그런 것도 하는데 그 정도로 운동 능력이 좋고 스피드도 좋고 상당히 캐치 능력이 좋은 리시버다. 그래서 어차피 워싱턴 레드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넘버 1 타이드엔드가 조던 리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은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버넌 데이버스를 트레이드하고 드래프트 픽을 받아오자. 그래서 그런 옵션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잉글랜드가 리시버가 아니고 그래서 뭐 이메뉴얼 샌더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버넌 데이비스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대미를 장식할 거 하나 이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였나요? 이렇게 그 말씀드릴 때 49ers가 상당히 팀이 지금 의외로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뭐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고 하나 빠진 게 미싱 피스가 넘버 1 리시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농담을 이제 뭐 안토니오 브라운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농담이고 네. 실제로 지금 가능한 옵션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트레이드 루머에 계속 오르는 선수가 누구 있냐면 AJ 그린이 있죠. 그래서 사실 AJ 그린 정도면 부상에서 회복만 제대로 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AJ 그린이 사실 부상이 좀 있긴 하지만
복귀한다 그러고 건강하다 그러면 정말 사실 훌륭한 넘버 리시버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49ers 카일 셰너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넘버원 리시버, 그다음에 X 포지션의 리시버를 쓴다 그러면 지금 49ers 오펜스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벵걸스 입장에서도 AJ 그레인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나중에 놓치는 것보다는 내년도 1라운드 픽을 받고 네. 49ers한테 트레이드를 하자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49ers 입장에서 1라운드 픽을 준다고 해도 내년도 1라운드 픽이 지금 49ers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9ers 입장에서는 1라운드 픽이라고 생색내고 주지만 높아봐야 20몇이. 그러니까 2라운드 가까운 1라운드 픽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쨌든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그래도 1라운드 픽 이러면서 받아올 수 있고 AJ 그린을 49ers한테 넘겨주는 이런 트레이드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AJ 그린까지. 네. 네. 이렇게 10개의 트레이드를 뭐 사실 이제 그 안에 부속적으로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이즈만 위원이 준비해온 가상 이 트레이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확실히 뭔가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탱킹에 들어간 팀들의 에이스 투수들이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이제 대역급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쵸. 게 좀 이것만 들어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선수 중에 그래도 어쨌든 뭐 코너백이라든지 리시버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을 저도 좀 느낀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름값은 조금 떨어지지만 네. 현실성 있는 대상들을 생각해봤고 쿼터백은 그리고 팀의 기둥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에서의 어떤 그 투수들과 트레이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캠 뉴튼 트레이드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시즌 중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 모르겠는데 시즌 중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캠 뉴튼이 더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건강했을 때 그런데 이 팀을 정말 안정적으로 이 하드캡을 꽉꽉 채워서 더 좋은 선수들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 이제 앨런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체제를 현 체제대로 쭉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캠 뉴턴을. 근데 지금 트레이드를 했을 때 뭔가 제값을 주고 제값 받기는 어려운 거다. 선수를 받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선수 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대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드래프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쿼터백을 보냈을 때 사실 지금 쿼터백이 꼭 필요한 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가 없거든요. 쿼터백 필요한 팀들은 꽤 있죠. 근데 쿼터백이 필요한 팀이 있는데 지금 쿼터백을 영입해서 쿼터백만 영입하면 우린 달릴 수 있어라고 하는 팀이 사실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버펄로? 자시 알렌이 사실 이제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뽑은 선수니까 좀 더 기다려줘야 되긴 하는데 뭐 캠 뉴턴은 사실 대륙이 좀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왔을 때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네, 확실한 업그레이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저시 앨런에게 무기를 한두 개 정도 더 갖춰주는 맞습니다. 게 장기적인 팀 운영으로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쿼터백을 제외한 모든 피스가 완성이 돼 있는 팀이어야 될 텐데 그런 팀은 없지 않나? 32개 팀 중에. 사실 이제 쿼터백이 없으면 잘하는 쿼터백이 없으면 지금 플레이오프권을 노릴 만한 팀이지도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뭐 자시 앨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자시 앨런은 버펄로가 1라운드 높은 순위로 데려온 프랜차이즈 쿼터백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쨌든 그 시간을 컨트랙트가 끝날 때까지 한번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토이들을 많이 이제 배치해 주는 게 낫겠죠. 네. 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가상 트레이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시나리오 몇 개를 시나리오 뭐 이렇게 좀 짜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의 어떤 이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FL은 트레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큰 어떤 그 대역급의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이렇게 큰 사실 이제 이미 제일런 램스기라는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었잖아요. 이 정도 급의 트레이드는 많지 않을 거다.
라고 뭐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마치면서 1부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 경기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엊그제 있었던 그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좀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 다음 주에 있을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까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